경기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서로 한번 가보시죠. 최근에 그냥 축구는 다 맞추고 있어. 어제 거랑 그제 거 보면은 어제도 뭐 그냥 거의 다 맞췄죠 사실. 뭐 햄무랑 마엔이랑 무승부까지도 다 잡았고,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소시 퇴장 안 났으면 이거 바르셀로나 못 이겼을 것 같아. 뭐 그랬던 부분. 그 전날에도 이제 바이에른 잡고 박살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또 좋았고. 이거 바이에른 일반승 간 거 진짜 억울해 죽겠네. 나머지 다 맞췄죠 거의. 잘 맞추고 있는 흐름에서 오늘도 좀 잘 들어와 줬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건데 캄비르. 자, 일단은 개똥들끼리 만났어 여러분들. 이런 경기 사실 배팅하기 당연히 좋은 경기 아니에요. 당연히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. 야, 둘 다 뭐 개 노답끼리 만나고 캄비르 꼴등이야. 최근에 그냥 뭐 다지고 있고, 흐로닝건도 다지고 있는데, 어쨌든 두 팀을 그래도 풀어 본다면은 흐로닝건은 영입을 했어요 최근에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을 보강을 했고, 뭐 임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브랜트포드의 소렌슨 많이 거의 못 뛰잖아. 요런 애들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직전 경기 이제 첫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. 바로 실전 투입하더라고. 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 자체는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몇몇 자원들 보강 수혈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든 반등을 하려는 노력 자체는 좀 보여지고, 두 팀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공격 쪽에서는 당연히 흐로닝건 쪽이 조금 더 나아요. 공격 쪽의 작업이라든가 조금 더 득점을 뽑아줄 수 있는 찬스 자체는 흐로닝건 쪽이 만들고 있고, 캄비르는 재개 이후에 아직 무득점입니다. 재개 이후에 한 골도 못 넣었어. 빵골 빵골 빵골. 그리고 뭐 폴란드한테 3대 떡으로 지고 홈에서 에몬하고 비기고 0대0 묵해고, 스파라운트한테 이제 3대0. 흐로닝건도 뭐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득점에 대한 찬스는 흐로닝건이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거는 분명해요. 대신 이제 흐로닝건이 수비가 개떡인데, 어쨌든 캄비르가 공격력이 이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, 최근에 이제 또 뭐 아직 재개 이후에 득점도 없는 상황에서 흐로닝건이 그래도 보강을 한 부분, 보강을 하긴 했어요. 어쨌든 뭐 슈슬로프 출전 정지로 빠지고, 듀아르테도 불투명이고, 그러니까 주전급이 한 명은 빠진 거, 이제 한 명 불투명, 이제 뭐 로테이션급이 뭐 한 둘 정도 불투명이고, 캄비르가 풀 라인업이긴 해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요 경기를 그래도 보자면은 일단은 해외 배당 자체는 원래 똥대똥이 그렇잖아요. 똥대똥 원래 프렌이 정석이거든요. 프렌이 정석이야. 그래서 해외가 지금 흐로닝건이 꽤 많이 올랐어요. 초기 배당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, 이거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 캄비르 꼴등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강을 하기도 했고, 공격 쪽에서 어쨌든 조금 더 득점에 대한 부분이, 물론 수비는 구대기지만 득점을 좀 올릴 수 있는 팀을 찍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. 배당은 솔직히 탐탁치 않은데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, 그래도 흐로닝건 쪽으로 일단 보겠습니다. 다만 이런 똥대똥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든 뭐 분석적으로 사실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. 보강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도 홈이라는 부분 여러가지 봤을 때 그래도 어렵긴 하다. 그래도 흐로닝건 보겠습니다. 두 번째, 진짜 어렵다. 발렌시아 대 빌바오 컵 대회고요. 8강인가? 8강인 것 같은데. 8강인 것 같고, 그리고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니코 미드필더 쪽에 빠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투명자들이 있어. 디아캅이나 수비 쪽에 뭐 뛸 수 있을 것 같고, 근데 뛸 수 있고 지우자. 듀로나 클로이베르트도 이제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불투명에 떠 있는 발렌시아고요. 빌바오는 풀입니다. 직전 경기 출전 정지로 빠졌었던 예레이 센터백 쪽도 좀 복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 팀이 일단은 둘 다,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컵대회 우승팀이었나? 헷갈리네. 우승팀이었죠 컵 발렌시아가. 빌바오 같은 경우도
원래 컵 대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이기 때문에 일정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둘 다 타이트하고 3일 후에 또 리그 경기도 있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거의 풀에 가까운 주전을 쓸 것 같아요, 둘 다. 그런 부분들. 뭐 빌바오가 하루도 쉬긴 했습니다. 어쨌든 원정 경기이고 발렌시아가 이 둘이 붙으면 홈이 잘 안 지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상대 전적 싹 다 긁어오면은 역대로 따지면 19승 9무 3패야. 발렌시아 홈에서. 그러니까 홈팀이 거의 안 져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옛날 기록이야. 사실 발렌시아가 옛날엔 워낙 잘했잖아요. 뭐 다비드 실바나 뭐 후안마타 있을 때 그때 뭐 그냥 발렌시아가 후드려 패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. 무승부가 일단 상당히 많은 게 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경기력은 솔직히 뭐 엇비슷비슷해요. 그 미드필더에서 조금 강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홈임을 감안하면 발렌시아가 제가 볼 때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대신 이제 빌바오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느냐. 그러니까 발렌시아 공격진은 일단은 카바니가 해줘야 되잖아요. 일정이 빡빡해. 나이가 너무 많잖아. 일정이 빡빡함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, 빌바오의 강한 수비, 더군다나 센터백 한 명은 출전 정지로 지난 경기 쉬었잖아. 이런 걸 또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겠고 대신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좀 안 좋긴 하거든요. 근데 빌바오는 공격력이 조금 아쉬워요. 공격력은 괜찮은데 마무리가 안 돼. 마무리가 뭐 니코 윌리엄스나 이나키 윌리엄스 이 형제가 똥을 푸짐하게 싸고 있고 최근에 또 구르제타가 또 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나 솔직히 골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에 그리고 빌바오의 가장 큰 문제는 무니아인. 그러니까 발베르데 감독이 무니아인을 별로 특히 재개 이후에 안 써요. 원래 주장이기도 하고 간판이잖아 빌바오에. 지금 빌바오 레전드잖아요 사실상. 지금 뭐 리빙 레전드잖아. 근데도 재개 이후에 뭐 약간 태도 문제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도 빌바오가 이상하길래 자꾸 벤치로 뛰고 찾아봤거든요. 현지 쪽에서도 좀 뭔가 그런 태도 문제, 체력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안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눈밖에 난 느낌이 조금 있어요. 그런 흐름에서 빌바오 공격이 더 안 풀려. 무니아인이 그나마 이제 앞선에서 좀 더 잘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인데 뭐 조금 컨디션이라든가 또 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빌바오 최근에 공격력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오늘 선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간만에 물론 풀타임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라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. 가장 편하게 이 경기를 찍는다면 일단은 언더예요. 둘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언더가 상당히 많이 뜨고 발렌시아가 어쨌든 홈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조금 더 쥐고 간다고 봤을 때 빌바오의 지금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쉽게 뚫을 수 없고요. 그나마 발렌시아가 어쨌든 수비적인 약점 속에서 빌바오가 득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빌바오의 어쨌든 공격 자원들이 최근에 침묵하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둘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10번 하면은 뭐 7, 8번은 언더야.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뭐 언더바로 접근한다면 언더를 찍는 게 가장 좀 무난한 선택지라고는 보여지고요. 승패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도 굉장히 어렵게 결론을 냈는데 솔직히 승패 뭐든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. 이런 경기는 다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건강해요. 일정이 타이트하잖아. 근데 건강해. 어쨌든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발렌시아는 카반이라는 상당히 나이 든 공격수 그리고 뭐 몇몇 공격 자원들이 최근에 부상 약간 경미한 부상을 통해서 뭐 오늘 경기 100%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출전이 선발 가능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또 니코도 주전급의 선수도 빠져 있는 부분 발렌시아는 아니 빌바오는 전원 다 가동이 가능하거든요.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빌바오 쪽이 제가 볼 때 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무승부의 무냐 둘이 붙으면 무가 많이 뜨니까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빌바오 승이냐 여기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.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솔직히 뭐 저도 애초에 이 정도까지 고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니 이걸 가든 아니 뭐 이걸 이 경기를 배팅한다 치면은 아니면 뭐 무승부물을 찍든 뭐 이렇게 찍든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일단은 결론을 냈습니다. 이쪽으로 발렌시아의
홈인 거는 분명하지만 수비적인 부분, 수비가 불안해 발렌시아. 그리고 그래도 발렌시아도 부상자가 많진 않습니다만 몇몇 자원들의 컨디션이나 또 니코 어쨌든 빠져 있고 후반에 교체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거를 통할 때 빌바오 쪽이 조금 더 뒤로 갈수록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연할 수가 있다. 결국 이제 전반이나 뭐 이렇게 조금 저득점 흐름으로 이렇게 좀 가거나 만약에 그렇게 이어진다면은 결국에 막판 20분 동안은 빌바오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. 그런 흐름에서 뭐 한 골차 승리 내지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빌바오 승 쪽으로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. 다 어려워 오늘. 세 번째 마드리드 더비입니다. 일단은 뭐 루카스 바스케스나 측면 쪽에 카르발 마찬가지 측면. 추하면이 약간 복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알라바도 불투명.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제 마르코스 요렌테나 만능 열쇠죠. 그리고 수비 쪽에 호세 히메네즈 불투명이에요.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사이즈인데 에이티가 어쨌든 재개 이후에는 확실히 살아났어요. 조금 확실히 살아난 부분이 있다. 경기력도 괜찮고요. 뭐 원래 에이티 같은 경우에는 득점 찬스도 쉽게 못 만드는데 그나마 오는 찬스들도 좀 날려먹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직접 바이아돌리드전에 또 화끈하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. 이나 또 멤피스 데파이의 합류, 바르셀로나에서 또 넘어왔잖아요. 오늘 경기 또 출격을 대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주앙 펠릭스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또 보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레알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정은 타이트하거든요. 둘 다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더 빡빡한 거는 레알이 훨씬 더 빡빡해요. 한 경기를 더 했어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동까지 날아갔었잖아요. 중동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발렌시아나 바르셀로나랑 또 두 경기 바르셀로나전은 아니었습니다. 뭐 그때 발렌시아랑 또 연장 승부까지 있었고 최근에 또 비아레알, 빌바오 뭐 이런 강호들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체력적으로도 그런 일정이었고요. AT는 어쨌든 중간에 이제 레반테랑 FA컵이나 뭐 또 오비에도라는 뭐 하브리그 팀이랑 FA컵 이 경기들을 빼버리면은 이때 뭐 로테이션이 화끈하게 좀 돌아간 부분도 있으니까 일정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건 AT가 훨씬 낫습니다. 이런 부분들. 또 AT가 최근에 레알하고 붙어서 특히 원정 경기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5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. 5경기 연속 무득점이야. 근데 최근에 지금의 AT 마드리드 흐름이라면은 이거 6경기까지 갈 가능성 상당히 떨어져요. 제가 볼 때 여기서 깹니다. 레알이 어쨌든 수비적으로 지금 조금 체력적인 문제를 더불어서 약해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AT는 화력의 직접력이 또 터진 부분도 있고 이게 오늘 깨진다면 한 골 정도 넣는다는 소린데 어쨌든 AT 마드리드도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고 레알이 체력적인 문제들 또 둘이 붙으면 사실 레알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당연히 전적은 레알이 낫긴 합니다만 뭐 무승부도 상당히 많아요. 레알 홈 역대로 따졌을 때 20승 12무 6패야. 그러니까 뭐 일반승하고 프렌하고 따지면은 20번 이겼고 18번은 프렌이었다는 소리입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타이트한 나름대로 더비기 때문에 그런 흐름인 것도 있고 컵 대회에서는 은근히 AT가 잘 지지 않는 모습들 레알 원정일지라도 컵 대회만큼은 이거 컵이거든요. 컵 대회만큼은 그런 모습들 까지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AT 마드리드 프렌 봅니다.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 프렌 쪽의 접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좀 쉽지는 않은 경기고 다득점까지도 보겠습니다. 뭐 다득점까지도 근데 프렌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. 오버보다는 넘어가고 네 번째 또 우리가 최근에 계속 거르고 있는 리노는 나옵니다. 리노는 부상 아니에요. 짐바터 채팅. 이게 근데 왜 유튜브 채팅이 안 보이지? 또 오류가 났나? 뭐 별 채팅이 없구나. 어쨌든 아약스 대 폴란드의 경기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아약스는 지금 감독 관련 이슈 있어요. 제가 뭐 아약스 경기를 최근에 그냥 배팅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게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슈레더 감독
그 누구야? 테나 감독 이후에 이제 슈레더잖아요. 뭐 레이커스도 아니고 어쨌든 슈레더 감독인데 불화 있어요. 불화를 통해서 그 블린트가 이제 미넨이었나요? 이적을 했죠. 이거 감독이랑 불화 때문에 나간 거야. 싸워가지고. 그래서 어쨌든 블린트 같은 경우는 아약스의 또 간판이자 베테랑이자 정신적 지주 느낌이잖아요. 상당히 좋았고 아약스 항상 좋았고. 근데 이런 베테랑과 좋은 자원을 하고 이제 불화를 통해서 또 나간 부분. 최근에 그리고 선수 애초에 경질 이슈가 있어요. 뭐 오연무잖아. 경질 이슈가 있어. 그래서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됐는데 선수단 투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싹 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만큼 아약스가 최근 경기 내용은 솔직히 이게 오연무까지 올 정도는 아니야. 제가 아약스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감독과 관련 불안 이슈가 일단 블린트가 나간 거부터가 이 가면 안 되는 사이즈잖아요. 전력적으로도 약해져 있고 그거를 다 빼놓더라도 이렇게 오연무 뭐 네이메언 뭐 에먼 요런 팀들한테까지도 못 이길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. 경기 내용적으로 아약스가 당연히 밀어붙였던 내용인데 찬스를 다 날렸어요. 찬스를 다 날렸는데 이게 과연 그냥 날린 걸까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. 완벽한 찬스들을 그냥 뭐 옆으로 그냥 차더라고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경기는 솔직히 아약스의 마음먹기 달렸거든요. 폴란드함이 수비가 거의 없는 수준이야. 그러니까 수비를 하다가도 뭐 실수도 많고 수비 로테이션 꼬이면서 그냥 완벽한 찬스들을 워낙 많이 내주. 매 경기 한 뭐 4-5개씩 특히나 뭐 아야스 정도의 강팀이라고 하면은 뭐 5개 이상 줄 거야. 거의 1대1 찬스를. 그런 부분인데 결국 아약스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. 또 결국에 아약스가 여기서 이 무승부 행진은 무조건 끊겨요. 아약스가 무조건 이깁니다. 이 경기. 무조건 이기는데 점수가 결국 1대0, 2대0 이렇게 벌어졌을 타이밍에 거기서 추가 득점에 대한 의지, 선수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뛰어주느냐 싸움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불화만 없었으면 사실 마인을 찍어야 되는 경기야, 이 경기는. 불화만 없었으면은. 폴란드의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물론 불화가 있어도 마인을 찍을 수 있어요. 이거 그냥 찬스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. 내가 볼 때 아약스가 슈팅 20개 이상 때리고 뭐 완벽한 찬스도 한 4-5개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데 어쨌든 이런 포인트 또 선수단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에서 결국 기회를 더 준 거잖아요. 뭐 구단 수뇌부들이. 선수단들이 이거 학살을 할까?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3.5? 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기는 해요. 뭐 2마인까지야 뭐 3대0이나 뭐 4대1도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3.5는 4골 차로 이겨야 되잖아요. 아무리 아약스가 최근에 좀 못 이기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과의 기본적으로 불화가 있고 또 선수들이 이게 제가 볼 때 태업인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땐 태업인데 뭐 좀 봐야겠죠.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이게 화끈하게 이길까? 선수들은 감독이 잘리길 바라는데 화끈하게 이길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3.5% 보겠습니다. 3.5%. 아약스가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의 전술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정도 팀이 솔직히 수비하려고 작정하면은 상대 팀들이 거의 골을 못 넣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비하다가 헛짓거리 하면서 한 골씩 꼭 줘요.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4골차 승리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3.5%. 여기까지 보고